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례 없는 위기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란의 미사일이 한밤중에 이스라엘 남부의 소로카 병원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중국의 비밀 비행 편대가 중아시아 상공에서 레이더를 무력화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 도널드 트럼프가 모호한 약속을 던지며 등장합니다. 나는 지지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중동의 안보 지도는 불타오르고 규칙 없는 체스판이 펼쳐집니다. 중국은 구호품이라는 이름 아래 테헤란으로 군사 장비를 실어 나르고 이스라엘은 정면 공격에 돌입하며 이란은 평화의 상징인 병원을 전략적 타격 목표로 삼습니다. 이건 더 이상 전쟁이 아닙니다. 이는 권력의 외과 수술입니다. 무인 드론 농축 우라늄, 그리고 단숨에 끊어진 협상 라인. 오늘 방송에서는 중동을 핵폭발의 뇌관으로 만드는 대립의 검은 베일을 한 겹씩 벗겨보겠습니다. 신권 제국이 내부에서 균열을 일으키고 동방의 초강대국이 통제 불가능한 도박에 직면한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이 무대를 조명합니다. 위기의 한복판 중국의 그림자와 이란의 포화. 시청자 여러분, 중동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베이징이 갑작스레 극도의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스라엘 남부 사트라 병원이 이란의 미사일로 파괴된 사건 때문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테러의 폭군들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등장해 말합니다. 나는 공습을 지지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구호와 선언 뒤에는 중국의 수송기들이 있습니다. 유럽으로 향한다던 비행기들이 우르무치 파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상공에서 레이더에 포착되었다가 이유 없이 사라졌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식통에 따르면 베이징은 테헤란에 마스크나 기술 장비뿐 아니라 군사 장비를 몰래 보내며 전장의 규칙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이는 외교적 타격이 아니라 정교한 군사적 에스컬레이션입니다. 우리는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는 위험한 권력극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레이더가 꺼지고 의도가 드러나다. 모든 레이더가 무력화되고 안보는 꺼져버렸습니다. 중국의 비행기들은 이란 국경에 닿기 직전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이는 단순한 오작동이 아닙니다.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이 비행기들이 단순한 구호품이 아닌 탄약 전술 로켓, 심지어 핵탄두를 실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반복되는 패턴은 비밀 전장의 대본을 연상시킵니다. 전문가는 이렇게 평합니다. 미국의 지역 영향력이 중국으로 대체되고 있을지도 모른다. 2023년 5월 베이징은 사우디 이란 화해를 중재했고 7월에는 팔레스타인 14개 파벌을 불러 민족 단결 선언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정학적 움직임이 아니라 전략적 입지를 구축하는 교묘한 병력 배치였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중국은 중동에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연극을 벌이고 있는 걸까? 드론, 폭탄, 첨단 무기, 그 숨겨진 비행기들은 무엇을 싣고 있는 걸까? 국경 너머 공개를 기다리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지정학의 균형이 뒤흔들리다. 갑작스럽게 중동의 지정학적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로 향한다던 중국의 보잉 7447이 동유럽 대신 이란 근처에서 트랜스폰더를 끄고 사라졌습니다. 이는 구호 활동이 아님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한편 트럼프는 중동의 군사 개입의 역할로 돌아왔고 이스라엘은 이란에 직접 공격을 시작하며 베이징의 계산을 뒤흔들었습니다. 기억해야 할 점, 중국은 이란의 석유와 가스 공급의 90% 의존하며 이란은 제재 속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이를 제공합니다. 2023년 5월과 7월 사우디 이란 화해 중재와 팔레스타인 회의 개최는 베이징의 장기 전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장은 기울고 있습니다. 베이징은 중동 정책을 전환할 것인가 아니면 불투명한 비밀 도박을 이어갈 것인가. 전쟁은 전례 없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중국은 전략적 패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석유와 전쟁 불의 기원. 역사에서 석유는 늘 갈등의 불씨였습니다. 중국은 이란 정권을 유지할 강력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렴한 에너지 공급원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란으로 향하는 비행기들이 무엇을 실었는지 모르지만 군사 지원의 경계를 넘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란은 소로카 병원과 같은 의료센터를 미사일로 공격했습니다. 상징적인 타격이었습니다. 연기와 화염 속 병원은 전술 목표로 전락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겨냥한 연속 공격의 최신 사례입니다. 목격자 주마 아프쿠스는 말합니다. 폭발음을 들었고 바로 근처라는 걸 알았어요. 잔해가 쏟아지고 현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병원은 긴급 이송되었고 상태가 안정된 환자들은 퇴원했습니다. 구조대는 시간과 싸우고 정치 지도자들은 이 행위를 규탄했습니다. 이스라엘 관리의 강경한 비판 독재 정권이 방어 능력 없는 환자들을 노렸다. 이는 중대한 전쟁 범죄이며 그들은 대가를 치를 것이다. 긴장은 경제, 군사, 언론 전반으로 확산되며 이스라엘은 전쟁의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소로카 평화의 상징이 불타다.
소로카 병원은 단순한 의료시설이 아닙니다. 유대인 팔레스타인 베두인 공동체가 함께 치료받는 평화의 생생한 상징입니다. 키파를 쓴 남성과 히잡을 쓴 여성이 같은 복도를 걷는 모습은 세계 어디에서도 보기 드문 광경입니다. 하지만 6월 19일 새벽 그곳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이라는 주장합니다. 우리는 병원이 아닌 근처 정보 건물을 겨냥했다. 하지만 현장의 사진과 영상은 거짓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병원 건물은 파괴되었고 피해는 막심했습니다. 변명은 증거 증거 없이 공허합니다.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4시간 만에 철벽 방공망 아이론돔의 요격률은 90%에서 65%로 급락했습니다. 이유는 이란의 신형 미사일이 전례 없는 속도로 날아오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10분이었던 대응 시간이 6분으로 줄어들며 방어 계획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잔해 속에서도 소로카는 굳건히 서 있습니다. 상처 입은 병원이지만 결코 굴복하지 않습니다. 전장은 확장되고 지상뿐 아니라 평화의 상징마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미사일의 속도와 방어의 한계. 이스라엘 고위 정보장교는 MBC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란은 여전히 매우 정교한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경고가 아니라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공격 속도가 너무 빨라 방어 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하고 매 시간 큰 손실을 입습니다. 하지만 이 미사일을 막는 대가는 엄청납니다. 다비드 슬링이나 에로우 투샘 시스템의 한 발은 100만, 300만 달러입니다. 미국 지원 시스템은 한 발에 1칠 200만, 400만 달러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를 주거지 피해보다 저렴한 대가로 봅니다. 주거지에 미사일이 떨어지면 수억 달러의 피해와 헤아릴 수 없는 인명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악몽은 요격 미사일이 충분히 생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의 방어 창고는 매시간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반면 이란은 미사일을 파도처럼 쏟아내며 불균형한 소모전을 만듭니다. 한쪽은 고가의 무기, 다른 쪽은 끝없는 화력의 비입니다. 선택의 기로 방어와 공격. 이스라엘은 과거 방어 미사일 재고를 정확히 공개했지만 이는 국가 안보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현장의 징후는 분명합니다. 방어 시스템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아무리 첨단이라도 무기는 유한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미사일을 막는 대신 목표를 선별해 요격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는 전례 없는 어려운 결정입니다. 반면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초음속 미사일도 무한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 IDF는 이란 영토 내 미사일 발사대를 직접 타격하며 공격의 뿌리를 끊으려 합니다. 이 충돌은 더 이상 총격전이 아닙니다. 각자가 상대의 무기 힘의 의지를 고갈시키려는 소모전입니다. IDF가 매시간 압박을 높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 작전이 빠르게 끝나야 하며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절대적 목표를 압니다. 이란의 핵시설이 작전 후에도 남아있다면 모든 노력은 허사가 됩니다. 이란은 멈춘 지점에서 핵 프로그램을 재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교의 문전쟁의 창. 이스라엘의 미사일 재고가 줄어드는 가운데 미국은 최후의 지원군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워싱턴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신중한 행보를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월드저널의 기사를 부인했습니다. 그가 이란 공격 계획을 승인했다는 보도였습니다. 그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월드저널은 내가 이란에 대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른다. 대변인 캐롤라인 레비슨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이란과 가까운 미래에 협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에 나는 2주 안에 개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한편 로이터는 전략적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협상은 대면이 아닌 이란 외무장관과 트럼프의 특사 크리스 퀴글리 간 전화로 이루어졌습니다. 전쟁 시작 후 첫 대화였습니다. 이란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이스라엘이 공습을 멈추면 협상할 준비가 있다. 미국도 강경합니다.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의 완전한 중단이 전제 조건입니다. 이 사건은 화력에서 외교로의 전환을 알립니다. 모든 발언과 선언은 미사일만큼 무겁습니다. 세계는 각 발언과 전화를 주시하며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전쟁은 확전될 것인가, 멈출 것인가? 이란 상공에서 공습이 이어지는 동안 미국은 새로운 외교적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란의 우라늄 농축 활동을 해외로 이전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테헤란은 거부했습니다. 이 제안은 지난 60일 협상에서도 논의되었습니다. 미국의 제안은 이란이 민간 핵 프로그램을 유지하되 농축 우라늄을 중국 같은 국가에서 수입해 무기화를 막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란은 동의하지 않고 반대 제안을 준비했지만 이스라엘의 사자포요 군사작전이 토요일 발발하며 협상은 중단되었습니다. 전쟁과 정보의 봉쇄.
이스라엘의 공습이 계속되며 이란의 사상자는 급증했습니다. 보고된 사망자는 60-40명으로 민간인 이전 유축 3명, 보안 요원 153명, 나머지는 혼란 속에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하늘뿐 아니라 인터넷에서도 벌어집니다. 워싱턴 소재 인권단체에 따르면 이란에서 130명 이상이 민감한 온라인 활동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상태 업데이트 영상 메시지 하나가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소셜미디어를 검열하던 이란은 이제 숨막히는 수준으로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전쟁 전 인터넷 접속률은 80, 90%였지만 이제 10% 미만입니다. 정보의 완전한 차단입니다. 이란 당국은 이를 이스라엘 정보 침투를 막기 위한 안보 조치라 주장합니다. 하지만 국민은 왓츠앱에 접속할 수 없고 메시지를 보낼 수 없으며 외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반면 이스라엘도 피해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24명이 사망하고 500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이 전쟁은 지상을 파괴할 뿐 아니라 데이터와 진실을 외치는 목소리를 질식시킵니다. 국제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조치로 이스라엘 의회는 미사일 관련 활동 요격과 충돌 순간을 촬영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논란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마사드의 한 랍비는 내부 스트리밍 강연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으로 이길 수 있지만 거짓으로 살아남을 수는 없다. 강연은 즉시 중단되었지만 메시지는 퍼져나갔습니다. 한편 절대 권력의 상징인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국영 미디어에서 사라졌습니다. 대중 접촉 강경 연설이 없습니다. 내부 소식통은 그가 이스파한 근처 벙커에 숨어 군사 지휘를 직접 하지 않는다고 전합니다. 그의 역할이 희미해지며 권력을 자문위원회에 임시 이양했다는 소문까지 나옵니다. 신권체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권력의 균열과 신뢰의 붕괴. 하메네이의 부재는 건강 문제나 전술적 은신 이상을 시사합니다. 권력의 균열입니다. 지도자가 숨어야 하고 장군들이 연이어 제거되며 군대가 효과적으로 반격하지 못할 때 이는 싸우는 국가가 아니라 무너지는 시스템입니다. 이스라엘의 작전은 외과 수술처럼 이란의 군사 힘줄을 정밀히 절단합니다. 아락의 중수로 원자로가 파괴되고 콤의 지휘본부가 초토화되며 혁명 수비대 장군들이 잇따라 제거됩니다. 공개 전투가 아닌 은밀하고 정밀하며 심리적 파괴력을 지닌 선제 타격입니다. 각 목표의 파괴는 권력 시스템의 연결고리를 끊습니다. 더 나쁜 건 이란 국민이 진실을 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CNN이나 BBC가 아닌 내부 유출 정보와 부상당한 병사들의 공허한 눈빛을 통해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아닙니다. 테헤란 체제의 내부 붕괴입니다. 최고 지도자라는 신권 모델은 이제 텅 빈 껍데기입니다. 한 분석가는 오늘의 이란을 1991년 소련에 비유했습니다. 불멸로 보이던 요새가 무너졌습니다. 폭탄 때문이 아니라 신뢰 상실과 내부 균열 때문입니다. 이란은 그 길을 밟고 있습니다. 미사일 폭음과 사회의 죽음 같은 침묵 속에서 가장 큰 질문이 울립니다. 하메네이는 어디에 있는가? 이는 세계가 깨닫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종말은 협상이나 대전투가 아니라 테헤란 중심의 권력 공백과 정치적 침묵에서 올 수 있습니다. 게임의 전환 중국의 패배와 이란의 최후 선택. 중동의 권력 게임은 방향을 바꿨습니다. 중국은 더 이상 자신이 두었던 말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정밀한 선제 타격 후 이란은 최후의 선택 앞에 섰습니다. 조용히 무너지거나 혼란 속에 폭발하거나 어떤 길을 택하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메네이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총성이 아니라 그에 대한 신뢰의 붕괴로.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